브리핑을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자랑하는 대통령 후보, 자유우파의 유일한 후보. 자, 우리 공화당의 멋진 대통령 후보 조원진 후보님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사진 가리지 말고 잘 나오라고 땡겨놓을 가리인데.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울산 와보니까 정말 할 일이 많네요. 아침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규탄,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1심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특검으로 빨리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은 문재인 정권이 끝나도 끝까지 이거는 파헤쳐집니다. 그냥 덮어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분들 동아일보에 공소장이 다 공개됐잖아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개하면 안 된다 했는데 동아일보에서 전격 공개를 해서 공소장 안에 내용 보면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청와대에 누가 어떻게 했고, 뭐 선거 공무원들이 어떻게 개입을 했고, 또 경찰청장이 어떤 상황으로 했고, 뭐 이런 게 다 나와서 이게 뭐 분명한 법적 위반이 있는데 그거를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울산시장 부정선거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오늘 신정시장, 울산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 그래요. 아따 진짜 크더라고. 골목도 많고. 신정시장 우리 상인 회장님, 또 이사님, 또 사무국장님 등등 많은 분들이 또 협조를 잘 해주셔서 명절장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장을 볼 수 있도록 잘 이제 소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분들이 세 가지에 놀랍디다. 하나는 75차 동안 이 장보기를 했다는데 첫째 놀래고, 두 번째 물건을 엄청 많이 산다는데 놀래더라고요.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는 걸 생각도 못했다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멋있게 잘생긴 데 대해서 놀랍디다. 아무튼 신정시장에 제가 시장 상인분들하고 간담회하면서 그랬어요. 영업시간 제한, 또 인원 제한 안 된다. 그리고 백신 우리 공화당 반대한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자영업이 활성화가 돼야지 시장도 활성화가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분위기를 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어려운 상인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또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은 장을 보는데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모습을 보고 역시 좋은 짓이다 하는 분들 많이 봤죠 오늘, 그죠?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울산에서 우리 동지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보고 얼마나 많이 왔던지. 저는 또 시장 가서 유튜브 보고 그래 많이 오는 건 처음 봤어요. 유튜브 보고 막 와서 해서 근데 그분들을 우리 울산 시장으로 다 이렇게 잘 껴안으면은 잘 될 것 같고, 또 뭐 약간 이해관계 때문에 약간 나가 계셨던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제 뭐 집회 오세요. 전부 옛날 초심으로 돌아가서 집회 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초창기 우리들이 세웠던 가치,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진실투쟁, 정의투쟁, 그런 거를 다시 여러분들 가슴에 느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021년 1월 1일 공공실을 기해서 사면 복권되셔서 자유여품으로 오셨는데 아직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은 그날 3,000개의 화환을 보고 모든 동지들이 감격을 하잖아요. 아, 우리가 힘을 모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화환 문제는요, 딱 한 줄 올렸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공카에다가 제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쾌유를 비는
축하한 산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부터 실천해서 보냈더니 3일 만에 3,000개의 화환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게 민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하는 일이 옳았다. 그런데 정권 교체에 분열이 되면 어떡할까? 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들은 국민의 명령인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제가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드는 상황 되면 여러분들 끝장납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민주당하고 손을 잡기 때문에. 그 이원집 정부제 그러죠. 대통령은 국방 외교 안보만 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민주당이 가져가는 국무총리가 내정을 다 하는 그런 상황 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정권 교체하면은 첫째 이 붉은 적폐 문재인 정권이 대목박아는 붉은 적폐 청산해야 됩니다. 그것은 악법도 있고 악행도 있고 악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에서도 굉장히 큰 중대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판문점선언 9.19 합의 중국한테 갖다 바친 산불정책 이러한 부분들을 다 뒤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좌파들 소위 말하는 붉은 제가 좌파라는 얘기를 붉은 용어로 딱 한자로 했잖아요. 붉은 적폐 청산하자는 거. 두 번째는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동의받지 않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인 감각이 없던 그렇지 않으면 정체성이 불분명하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는 이 야합 개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앞에 사족 달지 말고 진정한 사과를 해라. 진정한 사과를. 그래서 그 네 가지 조건이 가지 않으면은 사기선거 됩니다. 사기선거. 네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지 자유우파가 다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선거할 때는 문재인하고 정권 차별을 하겠다 해놓고는 선거 몇 개월 안 지나서 민주당하고 손잡고 민주통합정부 만들고 이원집 정부제 내각제 가면은 그것은 자유우파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못을 박자는 거예요. 절대 당신들이 국민들한테 선언을 해라. 지금 얘기했던 네 가지. 한 가지는 윤석열이 실천하면 되는 거고요. 사과 부분은. 세 가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유우파 후보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정권 교체를 했는데 만약에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한다 그러면은 정권 교체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만약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쉽게 연대를 하면은 다음에 그들이 그런 짓을 할 때, 개헌 야합할 때 너도 같이 거기에 동의했지 않느냐, 그러한 상황이 옵니다.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민주당과 야합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어버리고 그 말대로 탄핵의 강을 건너고 민주통합정부 야합하는 이원집 정부제 개헌을 시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쉽게 연대를 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연대라는 게 꼭 윤석열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정권 교체는 정권 교체가 중요하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원진이가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권 교체를 하는데 조원진이가 되면은 확실한 정체성을 세우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붉은 적폐 청산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그 다음에 확실한 그 탄핵 무효를 이룰 거다. 저가 대통령 되면 그래 갑니다. 저 좌파들이
그렇게 분란을 일으켜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국민들을 믿고 가면 되거든요. 국민들이 지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그거예요. 안철수로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좌파 정권을 몰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좌파 정권을 몰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자생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친북, 종북주의자들, 친중을 넘어서 종중하는 주의자들이 정치권에 나서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 조원진만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하는 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제가 대구에서 말했지만은 후보 단일화는 20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20일밖에. 자, 후보 단일화 안 하면은 지난번 5년 전에 선거같이 조원진이가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뒤에 없다고 혼자서 저를 지지했던 몇 분들이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저 혼자서 하루에 10군데를 다니면서 연설한 거예요. 언론 기사 하나 안 실어줬지만 저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하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으로 제가 다니면서 그래도 국민들한테 한마디 하면은 국민들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뭔가 이상하다. 지금 그때요. 제가 나서지 않았으면은 국민들은 지금도요. 벌써 박근혜 대통령 버려버렸어요. 태극기가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5구 대통령 선거 치르고 태극기가 전국에 다 분노한 국민들, 실망한 국민들, 절망한 국민들이 태극기를 다 놨을 때 우리가 5월 28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20일 만에 계룡산에 2,0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결의를 한 것이 태극기를 다시 들자. 집회를 다시 하자. 이래가지고 대학로, 서울의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에서 첫 태극기 집회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집회가 지금 오늘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있다. 그분은 죄가 없다. 탄핵은 무효다. 그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복권되신 것도 바로 이 진실 정의의 투쟁에서 우리가 이긴 거다.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써 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냥 불쌍하다. 저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마녀 사냥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 소위 보수라는 지도자들 한번 보십시오. 구심점도 없고 그러니까 좌파들한테 계속 들고 오니까 당은 이제는 중도도 아니에요. 좌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의 동지로서 힘들지만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위대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왔던 길들이 정말 가시밭길이었어요. 또 다른 가시밭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있으면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같은 정권이 들어와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 있던 사람 중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역질 납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가? 왜 밖에서 저래야 하느냐?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 어떻게 45만 당원이 만들어지고 6만의 책임 당원이고 오늘도 입당하는 당원들이 늘어나고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개인의 사적인 작은 애당심, 작은 애국심 내려놔라는 거예요. 울산도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울산의 동지들이 얼마나
애국심이나 애당심이 강합니까? 그런데 사소한 거는요, 큰 강물이 가면은요, 사소한 거는 강물로 들어오면 됩니다. 큰 강물에 같이 들어오면은 그게 더 큰 힘으로 가서 바다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조금의 개인적인 감정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은진이가 정치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나라가. 저 같은 바보도 있어야 돼요. 어제 대구 가서 켰어요.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대구 경북에 25명인데 저는 그래도 한 5명은 안 따라 나오겠나 싶었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 그만큼 박근혜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뭐라 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저는 특보 한 번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대통령 있을 때 특보 한 번 못한 사람이에요. 주호의 특보하고 김재호의 특보하고 윤상현의 특보할 때 저는 특보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혼자 남아있더라고. 돌아보니까 그 많던 국회의원들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도 괜찮은데 몇 명을 제외해놓고 몇 명을 제외해놓고 전부 다 엉뚱한 소리 하죠. 엉뚱한 소리. 하물며 국회의원들도 그러는데 우리 당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제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다 까버릴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것은 또 대인이 할 길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놔두는지 아세요? 좀 있어 보세요. 국민들이 다 한다. 우리 당원들이 이제는 뭐 웬만한 말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통령께서 뭐 이런저런 음해 편지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서 일주일만 있으면 다 한다. 나와서 일주일만 있으면 다 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5년의 길이 힘든 길이었어요.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파산지경이에요. 파산지경. 재판 기소된 건이 검찰 기소 5건이에요. 괴롭히는 거죠. 그럼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검사도 아마 그거 기소하면서 웃었을 거야. 집회 문제, 정부 집회, 발언 문제. 근데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 당원 중에서 저만큼 검찰 기소된 당원이 없잖아요. 당대표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은 모든 법적인 문제도 당대표가 제일 앞장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당원이 정말 어렵게 돈을 모아주는데 제가 4년 5개월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습니다. 당에서. 제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월급 받고 한창 잘 받아먹던 사람들 나가면 욕해요. 그것은 도덕적인 본인의 인성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울산은 그 다음 현대자동차 갔잖아요. 민노총의 본거지 아닙니까? 오늘 보셨죠? 민노총 해체하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엄지척하고 막 차량 내려가지고 난리잖아요. 울산도 민노총 미워 죽을 사람이 많은 겁니다. 민노총. 이제 울산 시당이 커져야 될 이유가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해결해야 될 일. 우리가 민노총 해체, 정교조 해체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전국에 이제 유권자들한테 다 할 텐데 울산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오른쪽에 중간에 있는 우리 우파의 중간에 있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제대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늘 날씨가 이상하네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오늘 왔다 갔다 하네요. 울산 날씨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 있잖아요. 초지일관. 초심의 마음으로 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한 길. 그 한 길에 앞장선 장수는 저잖아요. 장수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검찰 기소도 제일 많이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저는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얘기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가는 길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도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엄재학 우리 총괄선대 본부장 엄재학 울산시당 위원장님이 오랫동안 울산시당을 맡고 또 여러 이런저런 이 얘기들이 있었지만 잘 버텨서 지켜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조금 소원했던 분들도 이제 다들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대로로 가면 그 길이 오르면 우리 당은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같이 함께 해서 특히 집회 때 많이 올라오세요. 집회 때. 집회 와보면 좋습니다. 아,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많구나. 울산에만 열어 있다가 대구만 열어 있다가 가지 말고 탁 올라와 보면은 이야, 우리 공화당 살아있네. 노란 풍선, 하얀 풍선이 막 하고 깃발이 막 난리하고 그러니까 한번 올라와 보면은 그때 아,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구나. 유튜브 보는 거와 다릅니다. 꼭 오셔서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엄재학 위원장님, 우리 김정순 여성위원장님, 또 우리 간사님, 많은 분들, 또 고모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